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내가 "내 거 많이 떨어졌어." 그러면은 남편이 할 수 있는 말은 "빨리 끊어. 손절." 이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아직 목적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무 차나 올라타고 갔다가 거기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. 오히려 내가 가야 될 방향과 반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. 정작 관리가 절실한 건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.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예요.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오늘 10,000원 아껴서 뭐 해가 아니라 그 10,000원을 아끼는 힘, 내 돈을 내 뜻대로 다룰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인 거죠. 그 준비라는 건 결국 내가 그런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. 이거는 약간 돈 관리라기보단 좀 세상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. 그 첫 번째로는 좀 그런 돈에 대해서 자기가 좀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약간 시크릿 같은 얘기지만 내가 그걸 원한다는 걸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. 그래야 그 기회가 왔을 때 이게 내가 원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제가 아시는 분이 굉장히 좋은 부동산을 싸게 매입을 했다고 쳐 봐요. 그래서 사자마자 팔아도 바로 이익이 나는 그런 부동산을 어떤 사람이 샀다고 치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한 번의 어떤 점프업 기회라고 해 봅시다.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운이 좋아서 싼 거를 그냥 우연찮게 얻었을까요? 그걸 싸다는 걸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은 건데 그 친구는 그 산후조리 기간에 완전히 그 티셔츠 하나 들고 다니면서 임장을 계속 했고요. 계속 관련 강의를 들으러 다녔고요.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앞단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기회가 기회로 눈에 들어온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됐다는 건 사람마다 그게 어떤 기회일지는 다 다를 건데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게 뭐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계속 찾고 있었다면 찾는 자에게 더 잘 보이겠죠. 일단은 그냥 이제 투자 쪽에서 제가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2008 년도에도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그때 2008년 서브프라임 때 엄청나게 이제 주식이 빠지는 굉장히 그때가 추석이었나 그랬는데 완전히 빠진 팍팍팍 내려가는 거예요. 근데 그때 제가 투자 공부를 하고 그 펀드나 이런 걸 가입한 게 아니라 그냥 약간 겉멋들어서 그냥 제가 안다고 생각하고 '이런 거 하면 좋은 거지.' 뭐 약간 그런 상태에서 네 들어간 상태에서 막 빠지니까 제가 덜컥 겁이 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저희 배우자한테 이제 막 달려간 거예요. 배우자는 좀 많이 알까 싶어 가지고.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투자라는 게 다 자기 프레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어떤 계획된 거랑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내가 "내 거 많이 떨어졌어." 그러면은 남편이 할 수 있는 말은 "빨리 끊어. 손절." 이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런 걸 모르고 남편이 그냥 "빨리 가서 정리해." 남편은 그냥 아주 보수적으로 말했겠죠. 그래 가지고 막 달려가서 이제 그다음 날 다 정리를 해 하고 했죠. 이제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다시 막 올라가는 걸 봤을 때 엄청 많은 큰 손실을 받고 이제 그때 한번 일종의 그게 기회일 수 있었죠. 내가 만약에 그때 제대로 알았으면 남편한테 달려갈 게 아니라 돈을 더 가져와 가지고 이제 추가로 매수를 하려고 했겠죠.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근데 그냥 그런 일이 있었을 때 '아 운이 없구나. 아 이제 투자는 눈 쳐다도 보지 말아야겠다.'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약간 '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.' 해서 이제 그때부터 꾸준히 투자 공부를 했고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일 없이 뭔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뭐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내가 들어갈 때 매입을 했으면 나중에 하락할 때 어떻게 할지 이제 그 계획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 실력을 갖추게 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위기였지만 누군가에겐 기회였던 그 순간을 그냥 손실로 다 날려버린 거 그게 이제 안타까운 과거죠.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게 2008 년이었고 근데 저도 참 시행착오를 많이 한 게 2008 년에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저도 2008 년도에는 '공부를 해야지.'라고 결심한 게 아니라 '에이 투자는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.' 또 이제 남편도 "당신은 하지 마."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완전 멀리했죠, 한 10 년을. 그러다가 2018 년에 또 한 번 이제 투자를 시도를 하는데 그때도 실패를 했어요. 그리고는 이제 그때서야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은 거거든요. 그러고 나니까 2018 년도부터는 투자책 관련 베스트셀러, 스테디셀러를 다 읽기 시작했고 책을 다 읽어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투자를 이제 실제로 하면서 같이 공부할 친구들을 모았어요. 그래서
회계사들 여자 회계사들 중에 나랑 같이 매주 투자 공부를 할 만한 그것도 모여서 그럴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냐 해 가지고 한 열 몇 명이 모여 가지고 서로 이제 자신의 실수를 다 드러내 놓고 회계사라서 어디 가서 말할 수 없지만 "이만큼 자기가 잃었다."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한 후에 매주 모여 가지고 투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사이에 뭐 어떤 투자 매매법이나 이런 것도 이제 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고, 그래서 우연치 않은 기회에 어떤 매매법에 대해서 그 이미 책으로도 나온 거예요. 근데 만약 제가 투자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면 '아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구나. 근데 뭐 나한테 맞는 게 뭔지는 모르겠고 그냥 책만 읽으면 그냥 그런 것 중에 하나로 갔을 텐데, 이미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'아 이런 방식은 나한테 맞지 않아. 이런 건 나한테 맞아.' 이제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시장도 알고 내 한계도 알고 나한테 필요한 방식이 뭔지도 알은 다음에 그 책과 그런 어떤 매매법을 보니깐 '이거는 내가 하기에 가장 적합하구나.' 해서 지금은 그 투자법을 가지고 나름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내고 있어서 이거는 저한테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을 하죠.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요. 저처럼 투자를 많이 했고 그런 사람인 조차도 막 옆에서 막 "몇 배 먹었다." 이러면은 약간 마음이 흔들리는데, 젊은 친구들은 얼마나 더 그럴까 싶거든요.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차가 계속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. 저 차를 타면 빨리 가는 게 확실해요. 나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 늦어요. 저 차를 타고 빨리 가고 싶은데, 그런데 아직 목적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무 차나 올라타고 갔다가 거기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. 오히려 내가 가야 될 방향과 반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, 빨리. 그러니까 기억할 거는 그 차가 계속 지나가는 것 같지만 차는 계속 올 거예요. 지금 막 지나가고 막 빨리 가고 절로 가고 하지만 그분들이 빨리 갔다 그래서 끝까지 잘 갈 것도 아니고, 또 뭐 그중에 걔중에 잘 가는 사람도 있고 가다가 사고 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럴 텐데, 그 차가 이제 오다가 딱 끊기는 게 아니고요. 차는 계속 지나갈 거예요.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차를 타야 가장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 결정하고 타시라는 거죠.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거 없다는 것은, 지나가면 '이 기회도 놓쳤네, 놓쳤네.' 놓친 것만 보면 되게 아쉽지만 앞으로 저쪽에서 오고 있는 기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. 이 투자 시장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씩은 하세요, 연습 삼아서. 그렇지만 뭐 빚을 내서 했다가 오히려 거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"돈 관리하세요." 그러면 "아 나중에요. 제가 돈이 많아지면 그때 관리할게요." 라고 핑계 대면서 관리를 안 하는 거는 핑계라고 생각하는데요. 돈 관리를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. 나는 나중에 돈 많아지면 그때 해야지. 그런데 이걸 다이어트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. 건강이 되게 지금 안 좋고 살이 많이 찐 사람들한테 건강 관리가 필요할까요? 아니면 이미 날씬하고 건강한 사람한테 건강 관리가 더 필요할까요? 당연히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빨리 급하게 건강 관리를 해야 돼요. 돈도 똑같아요. 사실 돈이 넉넉한 사람은 관리를 좀 덜 해도 큰일 안 납니다. 정작 관리가 절실한 건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.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예요. 돈이 많은 분들일수록 아주 그 작은 금액조차도 잘 관리하시고, 물론 그분들이 필요할 때는 많이 쓸 수 있겠죠, 여력이 있으니까.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. 그 필요 없는 곳에서는 더 안 쓰기 위해서 더 노력하시고 하는 것들이 더 관리를 잘하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관리를 안 한다는 말은 가장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가장 안 하고 있다는 그런 핑계일 뿐인 거죠.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핑계 대시는 분들은 돈 관리라는 거를 무슨 그 어디 좋은 종목에 넣어서 이렇게 불리는 것만을 관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돈 관리라는 거는 있는 돈을 막 좋은 종목에 막 두 배, 세 배 막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 돈이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그 흐름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핑계는 안 대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 핑계. "아우 투자는 너무 무서우고 그렇게 막 투자했다가 잃는 것보다는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. 그러니까 투자는 안 하겠어요." 하는 핑계. 얼핏 들으면 굉장히 신중해 보이고 맞는 말 같기도 하죠. 근데 투자 공부를 하나도 안 하면서 '내 돈을 지키겠다.' 그건 사실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. 통장에 가만히 넣어 두기만 해도 물가가 오르면 내 돈의 가치는 매년 조금씩 줄어들거든요. 그러니까 거꾸로 해야죠. 내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투자 공부를 해야 돼요. 이게 막 위험하게 막 돈을 투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. 내가 그 위험을 알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면서 투자 공부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. 그래야 진짜로 내 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 핑계는 "티끌 모아봐야 티끌인데 뭘 아껴요. 그냥 욜로족처럼 그냥 즐길래요." 라고
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것도 근데 큰 착각입니다. 이거는 티끌을 모아서 티끌을 가져가 뭘 하겠다는 의미로 지출 관리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. 지출을 관리하고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진짜 목적은 궁상 떨고 안 쓰고 무지출 챌린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. 내가 쓰고 싶을 때 제때 제대로 쓰고 진짜 원하는 곳에 내 돈을 나눠 쓸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오늘 10,000원 아껴서 뭐 해가 아니라 그 10,000원을 아끼는 힘, 내 돈을 내 뜻대로 다룰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인 거죠. 그 힘을 계속 길러나가다 보면 돈이 모이고 돈이 모인 이후에도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티끌을 막 모아서 뭐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의 주인이 되는 연습을 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출 관리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.